2013년 6월 13일이었죠. 홍대 작은 클럽에서 열린 쇼케이스. 한 200명 정도 앞에서 노모어 드림을 외치던 7소년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10년 뒤에 이들이 케이팝 역사를 새로 쓸 거라고는 글쎄요, 그때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시작점, 방탄소년, BTS가 어떻게 세상에 처음 나왔는지,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 아주 흥미로운 출발 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시작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건 사실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방시혁 프로듀서가 JYP 건물 계단에서 당시 17살이었던 김남준, RM을 만난 순간이죠. 아, 그 유명한 계단 만남이요? 네, 그때 이 친구가 한국 힙합의 미래다 이런 강한 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아이돌 시장이 좀 비슷비슷했잖아요. 컨셉이나 칼군무 위주였는데 네, 그렇죠. 방 프로듀서는 뭔가 좀 다른 걸 원했던 거죠. 가면을 쓰지 않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 그런 갈증이 있었고 RM에게서 딱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런 꾸밈없는 이야기가 대중에게 통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으로 독립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멤버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도 진짜 무슨 드라마 같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정말 그렇죠. 슈가 같은 경우는 방시혁 프로듀서랑 3일이나 통화를 하고 데모 테이프 딱 한 장으로 합류하고 제이홉은 6개월 동안 매일 15시간씩 춤 연습한 걸 기록해서 보여주고 대단해요. 네, 맞아요. 그 노력들이 정말. 근데 멤버들 이야기 중에 역시 제일 극적인 건 V의 합류 아니었을까요? 네. 친구 오디션 그냥 따라왔다가 진짜 우연히 아이유 씨 미아 부른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방시혁 프로듀서 마음을 딱 움직인 거죠. 와, 진짜 영화 같은데요? 그쵸. V 본인도 그때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상남자 안무 추라고 해서 되게 당황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순간이 울면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이야기를 가진 7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모인 7명이 처음으로 내놓은 앨범이 Too Cool for School이었어요. 이것도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이었죠. 네, 맞아요. 90년대 올드스쿨 힙합 사운드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네, 거기에 청소년기 고민이라든지 자아 찾기 같은 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아이돌 음악에서 잘 안 다루던 주제였죠. 그 진격의 방탄, 원래 제목이 학교의 눈물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사실 회사 내부에서는 좀 우려도 있었다고 해요. 아니 아이돌이 무슨 사회 비판까지 하냐.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요. 아, 그런 반응이 있었군요. 네. 근데 방시혁 프로듀서는 아니다. 이게 진짜 방탄의 색깔이다. 라면서 멤버들이 배낭 메고 등교하는 그 티저 이미지를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고집이 있었네요. 그렇죠. 당시 아이돌 문법이랑은 확실히 달랐어요. 90년대 힙합 사운드를 가져온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대를 좀 거스르는 도전이었고요. 여기서도 그 진정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좀 남다른 길을 걸으며 데뷔했지만 사실 대중적인 큰 반응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잖아요. 또 노프 뮤직비디오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었죠? 네, 유튜브 공개 초반부터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초당 300뷰인가 그랬다고 하니까요. 와, 초당 300뷰요? 네, 특히 해외 댄서들이 리액션 영상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한 2,800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해외 인지도를 확 높이는 계기가 된 거죠.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여기에도 뭔가 비결이 숨어 있었다면서요? 네, 여기에도 명확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방시혁 프로듀서의 이른바 3초 법칙이라는 건데요. 3초 법칙이요? 네, 영상 시작하고 딱 3초 안에 보는 사람 시선을 확 사로잡아야 한다. 이런 지침이었어요. 실제로 그 쩔어 뮤직비디오 보면 경찰관 컨셉으로 딱 시작하잖아요. 아, 맞아요. 강렬했죠. 그 도입부 안무만 17번을 수정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댄스 브레이크에서는 관객이 숨을 멎을 정도여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요구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완성도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던 거죠.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성공 뒤에는 그런 치밀한 기획과 노력이 있었군요. 데뷔 때 그 패기 넘치는 모습부터 또 각기 다른 멤버들이 모이는 과정, 그리고 자기들만의 음악 색깔을 찾으려고 했던 고민들, 마침내 첫 글로벌 반응을 얻게 된 그 순간까지 방탄소년이란 팀이 어떤 기반 위에서 시작됐는지 그 뿌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참, 시작부터 흥미로워요.
맞아요. 바로 이 시기에 했던 그 많은 고민과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밑거름이 된 셈이죠. 어떻게 보면 기초공사를 정말 튼튼하게 한 시기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시기였네요. 하지만 진짜 거대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부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그 이야기, I Need You 발표 이후에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DNA가 왜 어떻게 180도 바뀌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네, 그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죠. 폭풍 전야 같던 2014년 미국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들만의 사운드 쿠데타라고 불릴 만한 그 사건의 전말 다음 주에 모두 공개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